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박고은입니다. 이 전라북도 정중앙에는 살기 좋은 고장 완주군이 있는데요. 이 완주가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농촌복지의 모범지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완주군 임정혁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고장, 전라북도 완주군. 아름다운 옛 이야기 가득한 청정지역 완주가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농촌복지의 성공 사례로 전국적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업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애용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주군수 임정엽입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예, 오늘 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복지입니다. 예. 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완주군이 어떤 곳인지 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전라북도 전주를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 인구 8만 5천의 도농 복합도시고요. 그리고 농촌 활력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인데 자연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네. 만경강과 대둔산, 모악산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수도라고 평가도 받고 그리고 노칼푸드 1번지로 소문이 나 있는 농촌이 굉장히 활력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이 로컬푸드 1번지 예. 정말 이 군수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완주군 정말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요. 이 군수님께서는 요즘 어떤 활동에 가장 힘을 쏟고 계신가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회사 육성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한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지역 활력이 넘치고 그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 농촌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이 농촌을 살리는 사업 중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0년, 20년 후에도 마을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마을 회사를 100개를 한번 만들어보자. 많이 만들자 그런 거죠. 네. 공동체를 안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역할이 없어가지고 그냥 쉬고 계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있는 네. 그런 생산적 복지 활동도 많이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지역의 자원들을 컨텐츠로 해서 네. 사회적 그리고 선순환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노칼푸드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것을 토대로 노칼 에너지 사업, 에너지 약자들을 위한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아주 아기자기한 다양한 일들을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 모두가 정말 이제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로컬푸드 사업과 마을 기업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역할이 부족하고 그리고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을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일거리로 해서 마을 회사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농촌 활성화 사업, 농촌을 살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죠. 네. 이런 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나무 돌아가잖아요. 네. 사람의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순환되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인생 이모작 설계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네. 농민과 같이, 지역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자기 역할도 찾고 일자리도 찾는 이런 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직접 만났는데 행정의 유연성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주민과 행정 사이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윤활유 역할과 네. 다양한 연결체 역할 이런 것들도 하면서 민간과 주민과 전문가들이 어울려서 정말 마을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정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 두레농장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노인 일자리 분들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 두레농장 사업이 또 어떤 건가요? 나이 65세, 70세쯤 되시는 어른들은 돈이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식도 주고 싶고 손주도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자신감도 부족하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농촌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은 기초 비용이죠. 행정이 되고 어르신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일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같이 배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 역할이 있어서 좋고 보너스로 돈도 생겨서 좋고 거기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네. 배당을 받으면 요즘에는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나한테 꼼짝 못해 이제. 왜요? 그러면 네. 내가 이번에 우리 자식, 우리 손주들 네. 등록금 내가 줬어. 어, 꼭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집에서 어른의 자리를 다시 차지한 거죠. 그 역할을 다시 찾으니까 집도 건강하고 마을도 건강하고 보너스로 말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 안 할 때는 주로 하는 일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이 이분들이 주로 일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바쁘게 일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아주 몸도 건강도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의료재정도 보탬이 되고요. 마을도 활력화되고 어른들 자리도 찾아 역할도 있고 일석삼조가 아니라 한 5조쯤 돼요. 그런 게 두레농장입니다. 저도 외부에 이제 한번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 정말 일을 하시기 전에는 집에서 좀 매일 아프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렇게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활력을 얻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자기가 네, 우리 사회에 마을과 사회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뒷방에 계신 어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네. 기쁘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외롭지 않잖아요. 같이 어울리니까. 네, 너무 좋은 거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현재는 이런 두레농장이 우리 완주에 10개가 있는데요. 네.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 단위로 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복지형. 이렇게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사회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예. 그렇다면요, 이 또 경로당 지원 사업 같이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완주군의 노인복지 사업의 성과는 또 어떤가요? 이 이전에는 어르신들은 그냥 복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복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네, 이분들이 생산적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즐거워하고 역할도 찾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다가 하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요. 밤에는 집에 가서 혼자 지무셔야 되잖아요. 낮에는 경로당에서 같이 놀 수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집에 기름이 많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돼요. 또 돈이 없어서 못 되는 분들도 네. 있고 이분들은 집에 가서 전기장판 코드 꽂고 웅크리고 그냥 지무시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 싶어서 네. 시범적으로 공동으로 같이 먹고 지무시는 노인 경로당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아해서 2개를 시작에다가 3개로 그리고
아니 30개로 네. 그리고 100개로 작년에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150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같이 취사하고 같이 씻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네. 그러니까 봄쯤 되면 얼굴이 뿌얘지고요. 같이 또 지무시다가 네. 아프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사업도 하고요. 또 경로당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연료비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2배로 늘려가지고 1년에 한 340만 원쯤 경로당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네. 뭐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머니 셰프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마을에서 농사지어서 그 신선한 먹거리로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이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몇 개 농장에서 같이 농사 짓고 식당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년에 3억이 넘게 매출을 올려서 하루에 5시간씩 운영하고 한 달에 6, 70만 원 정도 네. 받아가는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지의 모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모델이 있는데, 예. 예,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농가 레스토랑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농가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완주군에서 나온 로컬 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완주군의 로컬 푸드가 또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먹거리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죠. 생산자들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도 팔 곳이 없고 네.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인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고장난 먹거리 유통 구조를 한번 고쳐보자. 그게 이제 완주군표 녹할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할푸드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다들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근데 5년, 6년 전부터 철저히 조직하고 기획 생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의식을 바꾸고 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가치관을 같이 정립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성공 단계에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출발은. 우리 소농 고령 농업인들이 네. 참 어렵게 사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삼천 소농과 네. 인근에 있는 65만 전주 시민을 직접 만나게 하자. 그래서 월급쟁이 농부 네. 3,000명을 삼천 농가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생산자는 소비자를 배려하고 또 배려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산자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라는 생각해주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이런 모델을 가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걸 배우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아직은 100% 삼천농가 성공은 못했지만 현재는 1000농가 이상 월급쟁이 농부를 만들어서 또 100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하루에 직매장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팔고 1000명 이상 네.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서로가 행복한 그런 녹할푸드 사업들을 소비자들의 응원 속에서 찬찬히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 완주군에 떡매마을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떡매마을은 또 무엇인가요? 일반 시장에서는 일반 인력 시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고용이 어려워요. 장애인 고용 보호 그런 사업장 네. 사업을 4년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중증 장애인 45명이 모여서 우리 쌀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신선하게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쓰고요. 그리고 색소 같은 것도 인공 색소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딸기로 분홍 색깔을 내고요. 네. 강황으로 노란 색깔을 내고 흑미로 해서 검정 색깔, 복분자나 이런 걸로 그런 네. 색을 내고요. 그래서 떡과 떡 케이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녹할푸드 직매장과 군에 납품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다 납품도 하고 일반 떡 사업을 하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 매출이 한 7억 됐죠? 금년도 매출이 8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와. 근데 이런 굉장히, 것이 네.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가지고 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5명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원장이 음식과 떡에 굉장히 조예와 운영, 경영에도 조예가 있는 분을 원장으로 쓰고 시간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겁내지 않고 사회에 진출해서 당당한 자기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복지 중에 최고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장애인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이 모델이 성공하고 또 희망발전소라고 하는 1호, 2호점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사회 참여를 해서 당당히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죠. 네, 제가 말씀 중에 그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장애인 일자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깊습니다. 네, 이렇게 뭐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함께 하시면서 완주 군수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복지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농촌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복지 그러면 되게 시혜적인 거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 저는 정답일 수도 정답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좋은 정답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사회에서 역할이 끝난 뒷방에 계신 어른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봤죠. 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어른들한테 이러이런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못해. 이제 나이 먹고 우리가 뭐 할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해봅니다. 네. 어머니 잘할 수 있는 것 나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고추장 담글 줄 알잖아. 그거 할 줄 맞아요. 알지. 네. 청국장 담을 줄 알지요. 그건 할 줄 알지. 두부도 만들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중심으로 생산적 복지를 해나가는 거. 그래서 얼마를 정부에서 준다가 아니라 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일해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생산적 복지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자존심도 살리고 역할도 찾고 그래서 돈도 벌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농촌형 그런 생산적 복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마을회사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회사 100개를 만들어 가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 사업체를 25개를 만드는데 네. 그리고 그 생산자 조직화를 시키는데 600회 이상 어른들하고 일을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고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주고 찾고 네. 그래서 120개 그런 공동체 그리고 1,5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사업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 모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로 촘촘히 네. 그런 역할들을 찾아가는 생산적 복지 모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복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누구보다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느낌이 팍팍 오는데 예. 네, 그렇다면 이 군정 업무를 해오시면서 군수님께서 꼭 지켜온 원칙과 신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민본입니다. 일 기획도 주민과 같이 의논하고 어떤 것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 같이 기획 단계부터 연출도 주민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주인공도 주민이어야 되고요. 네.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소득도 주민들이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동력을 빌려와서 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생각을 능력을 키워내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 네.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잠깐 삐로처럼 일하고 가는 것은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본위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 주인공도 주민이 되고
얻어지는 소득과 기쁨도 다 주민이 가져갈 수 있는 주민 본위의 행정, 이것이 제가 완주군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행정하는 모토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완주 군민들의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 농촌 자치단체인 우리 완주군이 옛날에는 아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촌은 어려워서 활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해서 노력하니까 지금은 한 달에 몇천 명씩 완주를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이롭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래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웃도 생각해 주면서 희망들을 알차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청자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내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농촌복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주군의 임정혁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정혁 군수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이 완주군이 여러 분야에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는데요. 꼭 직접 한번 완주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은 고장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